안녕하세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 발표를 하게 된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박경희입니다. 정신분석학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에 의해 시작된 심리학의 한 갈래로 인간의 행동 양식을 심리 내적인 욕구의 충돌 및 조화의 요구를 위한 표출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심리 내적 욕구와 외부의 사회적 요구가 조화될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조화되지 않을 때에는 정신적 질환으로 나타난다고 간주합니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숨겨진 욕구가 있으며 이것의 표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욕구는 프로이트가 성적인 것으로 주로 이해하였지만 모든 정신분석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지는 않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합니다. 이런 정신분석학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프로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이트는 1856년에 오늘날 체코의 프라이버인 모라비아 프라이베르크에서 아버지인 야코 프로이트와 그의 세 번째 아내인 아밀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보다 20살이나 어렸으며 그의 배다른 형제 중 일부는 프로이트의 어머니와 거의 같은 나이였을 정도로 복잡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모피상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프로이트의 가족은 독일의 라이프치히로 이사했으며 비엔나에 정착했습니다. 프로이트는 8살에 셰익스피어를 읽었고 청소년기에는 자연에 대한 괴테의 에세이와 관련된 강의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일생은 나중에 프로이트가 정신분석학 이론을 펼칠 때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됩니다. 그는 법률에 대해 공부할 것을 생각했으나 비엔나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의학 분야에서 직업을 갖기로 결정했으며 의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의사 브루이어는 심한 히스테리에 걸린 한 소녀에게 최면술을 걸어 병을 일으키게 된 시기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시켰는데 그것으로 소녀의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즉, 마음속 깊이 억눌려 환자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처가 병이 되는 원인임을 알아낸 것입니다. 프로이트는 브로이어와 함께 이에 관한 연구를 했고 히스테리의 증상은 의식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마음의 갈등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육체적인 증세로 변형되어 일어나는 정신적 에너지로 생기는 병임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히스테리를 고치려면 무의식 속에 눌려있던 감정을 정상적 통로를 통해서 의식계로 방출하면 된다는 이론을 세웠습니다. 그 후 프로이트는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최면술을 쓰는 방법은 결함이 있다고 보고 대신 자유연상으로 환자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정신분석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프로이트는 특히 히스테리 증상의 원인으로 성적인 것이 많음을 발견하고 억압된 관념에는 성적인 것이 많을 뿐더러 성적인 것은 아이 때부터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1905년 성의 이론에 관한 세계의 논문이라는 저술을 발표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일반적인 심리학과 구별되는 가정을 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인데 심리학은 일반적으로 의식 영역의 구조와 행동 방식에 대해 연구하지만 정신분석학은 의식에 들어와 있지 않은 혹은 억압된 감정과 욕망, 생각 등이 모이면 그것이 인간 행동과 사고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간주하고 무의식에 대해 연구합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인식하는 정신의 바깥에 의식이 존재하고 그 밑에는 지금 당장 인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제든 다시 생각을 꺼내올 수 있는 전의식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전의식에서 한층 더 깊이 경계를 넘어 들어가면 의식에서 억압된 무의식이 존재하며 이는 의식이 접근할 수 없는 욕망과 충동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는 많이들 알고 계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빙산으로 비유됩니다. 정신의 아주 작은 부분인 의식만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나머지 거대한 부분인 전의식과 무의식은 수면 아래에 감춰져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후에 프로이트는 이러한 모델을 만들어내 역동적 정신구조론으로 보다 구체화시키는데 이것이 익히 알려진 자아, 초자아, 이드의 3원적 기능입니다. 첫 번째 이드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원리로서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동기를 뜻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드는 고통은 피하고 만족만을 추구하며 원시적 본능적인 부분으로 무의식의 성적 에너지를 지칭합니다. 두 번째 초자아는
이드와는 반대되는 것으로 즉각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충동적인 이드를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초자아는 양심, 도덕성, 금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중재자로서 이들의 요구가 절충되어 충족되도록 노력합니다. 앞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자아는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항상 갈등해야 하기 때문에 폭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이 그리 간단하게 폭발하지 않는 이유는 방어기제라는 보호막 덕분이라고 합니다. 방어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여 감정적 상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식이나 행위를 가리키는 정신분석 용어입니다. 즉, 간절히 갈망하는 것을 손에 넣지 못했을 때 다른 대체물로 견뎌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프로이트는 리비도에 관해서 강조했는데 리비도의 이동에 따라 성욕을 느끼는 부분이나 쾌감을 느끼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이때의 리비도는 성본능 또는 성욕이라는 뜻의 용어이며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가 10대 즈음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서서히 발달하는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5단계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제시하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은 성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단계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별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적절한 시기에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무의식의 증상이 나타나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관해 정리된 내용은 블로그 링크를 첨부할 테니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이트가 창시한 초기의 정신분석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비롯한 3자 관계, 아동, 어머니, 아버지와 성적 힘의 역동성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으나 후대의 정신분석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며 정신분석학은 성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양한 갈래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이트의 이론들은 임상적인 사례 연구에만 치중해 과학적 근거가 떨어진다, 성적인 측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 등의 비난을 받아 그의 주장 중 일부는 근거가 약한 가설로만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이런 접근들은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인식하고 연구하는 데에만 해도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프로이트의 이런 리비도를 돈조반니의 행동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욕망에 대한 프로이트의 태도를 미래 자유론, 니체의 초인과 연결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학우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럼 긴 발표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